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증시가 핫하게 올라오면서 시장 325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꼈던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의 상승을 두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상승의 수급이 아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안에서 중국 3대 통신사가 빠지면서 그러한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금요일날 발생된 부분은 수급적인 이벤트로 인한 이 0.07%의 물량이 삼성전자에 들어왔고 그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경우고, 또 주말에 현대차는 이 ESS 사업을 확대한다,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와 애플에 대한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갭을 들었고, 삼성전자 또한 UMC의 이 정정과 이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시초가부터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장 초반부터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좀 일어났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거래 대금이 8조 터지는 모습과 현대차 4조 5천억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점에서 이 두 종목에서 일단 12조 거의 13조라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는 걸 오늘 눈으로 봤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손바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높은 구간에서 이러한 물량이 나오는 것은 항상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장 초반에 이제 금요일날 종목을 네다섯 종목을 동시에 매수를 진행을 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던 하루입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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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외쳤고요. 시장 볼 일도 없다, 보지 말자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좀 시장을 봤었던 그 하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시장이 고점 구간에서 주도주가 밀릴 때, 프로그램과 수급이 동시에 밀릴 때는 오후장에 투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글로써 카페에 남긴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추후에 오늘과 비슷한 일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할 건데, 그럴 때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고점을 치게 되면 이게 바로 급락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보여지고요. 고점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겠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이 투매가 떨어지겠죠. 투매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쓰리봉이 되고 다중고점을 만들고 서서히 거래량이 소멸하면서 하락할 때가, 그때가 진짜 하락의 구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장중의 수급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개별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별한 악재라든지 다른 이슈는 없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BTC가
4,800 거의 4,900만 원을 찍고 오늘 보니까 뭐 3,700까지 떨어졌다가 뭐 다시 4천만 원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변동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저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끝났다, 더 간다, 못 간다 라기보다는 모든 실물 자산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너무 급할 때.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또 오늘 장중에 한 10% 가까이 빠지면서 이러한 영향이 다른 자산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국내 증시도 고점을 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친 다음에 동시에 고점을 쳤던 그런 일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도 이제는 같이 체크를 해 가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구간 코스피 3250포인트에서 갑작스러운 개인의 2조 원대 대량 매수세는 분명 오버한 행동이 조금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간 삼성전자 뭐 7만 원일 때 6만 원일 때 매수를 안 하다가 9만 원이 훌쩍 넘은 구간에서 2조를 베팅을 해버리는지 약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또 뭐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많이 덜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끌고 왔던 물량을 다 팔고 오후장에 단타로만 2번 대응을 했고요. 전략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전략매도 의견을 드리고 일단 단타로 이제 대응을 해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타로만 좀 보고 있고, 연초부터 시장은 급하게 아주 달려온 증시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서 코스피가 아주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 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올랐으면 나는 어느 정도 청산을 할 거고, 만약에 빠졌을 때 내 매수가가 얼마면 그 구간에 맞춰서 익절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팔고 단가를 낮출 계획을 잡아본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오른 종목은 쉬어가는 구간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필요해야 돼요. 내 종목이 무조건 간단하기보다도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면 어느 정도 쉬겠지라는 생각, 그 쉬겠지 했을 때 버려야 될 종목과 가지고 가야 될 종목, 그리고 아예 접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섹터를 구분해 놓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끝내고, 지금처럼,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방송을 듣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연초부터 코스피 대형주 장세라면 앞으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파생은 대형주 위주고 하방에다가 베팅을 한 외국 세력을 개인이 쉽게 이기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옵션 만기 당일날 한판 붙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대형주의 이 변동성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줄곧 밀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막 소외되고 어렵다 느끼는 거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오늘 9시, 정확히 제가 9시 40분, 50분에 이 시장 종합을 딱 펼쳐 놓고요. 시장 종합을 이렇게 펼쳐 놓고, 지금 시장 비정상적입니다. 코스피가 2.5%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는 고작 200개, 하락 종목 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코스닥 또한 상승 종목 수가 300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980개를 넘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정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하루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고 시장을 대응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베팅이, 그리고 좀 쉬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시황으로 들어가서 이 코스닥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IT 섹터를 봐야 됩니다. 그간 IT 섹터 분명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고 좋았습니다. 그간 대형주가 가면서 IT 중소형주들이 다 밀렸는데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주식이 내려올 때 어떤 IT를 잡아야 될 것인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시길. 그리고 지금의 시장 정말로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부분에서 열렸다라고 보냐면 시장 대기 자금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개인이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 자금이 1도 안 줄어버려요. 떨어지기만 하면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많고 그런 자금이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좀 물리겠죠. 그러면 반대급부에서는 중소형주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스마트 머니들도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분명히 끌어올릴 자금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의 장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오늘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지속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수요일날 발표돼 이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좀 일련의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자율주행 전장 섹터가 지속 강세인데 이 안에서는 여전히 뭐 단기 대응 차원에서는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너무 과열돼서 약간의 뭐 템포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은 2차전지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중소형주 안에서 2차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아마 CATL 화재로 인한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걸로 보고 2차전지, 즉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2차전지 섹터, IT 반도체,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 좀 친환경 섹터가 올랐다 많이 밀렸는데 이러한 친환경 섹터의 가격 메리트가 더해진다면 종목군들 다시 보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 보죠. 뭐 오늘 수급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8조 3천억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이 윗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8조가 더 들어요. 말 그대로 고점에서 8조가 더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조정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시가 베팅을 못한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시가 베팅을 못한 거는. 근데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쉽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나온 이 긴 윗꼬리는 추후 눌림을 만들 과정이 많고요. 대형주라 쉽게 안 끝납니다. 5일선 매매 하시기 적극 추천드리고요. 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하고도 저는 남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현대모비스는 일단 빼고요. 일단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오늘 오전에 그리고 주말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수요일날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종가 베팅을 조금 들어갔습니다. 종가 베팅은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고, 오늘 시장 자체가 불안해서 회원님들한테는 뭐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고만 의견을 드렸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이 쓰리봉에서 돌파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주고 페이크성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돼요. 이 위에 저항 구간을 완전 갭으로 돌파하고 이보다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도 조단위 한 1조 5천억 이상 터지면서 올라간다면 상승의 강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단기 고점의 부분에서 형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자, OCI 오늘 11만 5천 원에서 얘는 추가 매도를 좀 했고요. 지난번에 물량 팔고 이번에 팔고 해서 이제 한 물량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때 팔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팔고 지금 스윙으로 끌고 가고 있죠. 일단은 목표가 12만 원이었는데 목표를 조금 상향을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는 오늘 갭이 당연히 10만 2천 원을 넘는 갭이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를 훨씬 올렸었는데, 갭의 발생 강도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변동성도 엄청 컸고요. 뭐 올랐다가 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으니 이 변동성이 저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고점을 뭐 형성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 밀리면 다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어제 이후로 오늘도 굉장히 강하죠. 일단 카카오가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눌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이 서비스 업종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바톤 터치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이 오늘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좀 붙어줬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붙어줬는데, 원래 대우건설이 건설주 안에서는 탑픽으로 올라갔죠. 근데 약간의 이제 이 가격적인 부담감으로 보이는데,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가시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삼성동 현대 자동차 그 옛 한전부지에 대한 이 착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바로 갭을 들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시간 외에 저는 잡지는 못했어요. 44,700원에 마감 방송을 하면서 좀 사보라고 말을 들었는데 잡지는 못하고 내일 대응할 예정이고, 갭이 들면 그 갭 하단에서 공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 하단에서 공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갭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을 보죠. DB하이텍이 오늘 갭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서 그렇고, 좀 얘는 기다려보고, 대덕전자를 참 오후장에 너무 흐름이 좋았는데, 대덕전자는 뭐 지속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지속 홀딩을 하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눌려주니까 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원익Q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좋은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을 시장이 급락을 하면 하단에서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테크윙 핸들러 종목이죠. 이런 종목도 21선 언저리 혹은 하단까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의 급락이 떨어졌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즉 그러면 나는 좀 기다려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효성중공업은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갔고요. 장 초반에 이제 저는 이거를 매도를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초반에 매도를 하고 일부 물량은 좀 들고 있으면서 좀 밀리면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효성중공업은 끝난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려오면 잡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뉴인텍은 올랐기 때문에 CJENM 여전히 좋고요. CJENM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눌리면 얘도 구간을 잡고 끌고 가야 될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흥 SEC는 이 구간에서 일단 50%를 팔고, 사실 시장이 좋았으면 끌고 가고 싶었어요. 시장이 좋았으면 끌고 가고 싶었는데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팔고, 나머지는 수익권에서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때 수익권에서 그냥 전량 청산을 좀 했습니다. 자, 헝가리에 공장을 둔 회사가 얼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추세 매매에 근접해서 내려오면 잡고 스윙으로 끌고 가기 좋은 아주 저평가된 2차전지 종목입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개 종목만 찍어 본다면 오늘 2차전지에서 대주전자가 굉장히 좋았죠. 얘는 이제 이 전해질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 뭐 이제 조금 더 밸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시가총액 8천억에 밸류를 보면 신흥은 시가총액 3천억에 훨씬 좋은 밸류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5G를 이노와이어리스를 탑픽으로 끌고 추세 매매로 이어왔고 회원님들과도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결국은 같은 5G 안에서 급락을 덜 했던 종목을 보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업황이 개선되면서 성장성이 증명된 종목은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리노공업을 보더라도 그런 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투자를 하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은 이제껏 상장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꺾인 적이 없어요. 리노공업은 굉장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리노공업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2005년도부터 뭐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장기 투자에서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업황이 좋고 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익 QNC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기 때문에 원익 QNC도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매매는 딱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무지막지하게 터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자, 파워로직스, 오늘 저희는 사실 현대차를 단타를 쳤어요. 현대차를 이렇게 보면 되려나? 현대차를 전량 매도를 하고 그냥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짧게 했는데 이게 한 2% 정도, 이게 한 1.5% 정도 해서 시장 지수 밀렸을 때 단타 정도만 매매를 하고 뭐 특별하게 매매를 안 했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요.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고, 어차피 단기 매매니까.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을 매매를 좀 했었고요. 수산중공업도. 근데 이런 구간이 한 4% 정도 돼요. 적은 수익은 아닌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앤디포스는 여기서 돌파 매매를 조금 했는데 너무 늦게 잡았고, 효성중공업, 강산업, 세코닉스, 이 종목은 오후장에 좀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놓친 것 같아요. 얘는 현대차 관련해서 부품 이슈로 좀 올랐던 종목이고, 그 외에는 매매를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매매를 한 게 아마 효성하고 OCI는 스윙으로 매도를 한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종가에 좀 사서 지금 들고 가는 거고, 내일 아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응하면서 아마 다른 종목군들을 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지금 구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며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시면 화가 들이닥칠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서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가면 시장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